HLB가 4.06% 하락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대주주양도세 이슈로 주가와 지수가 모두 급락하였는데 코스닥 지수가 4.03%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3.93%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와 섹터에 연동하는 수준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7.9% 하락으로 2주 연속 급격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23%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5.97% 하락했기 때문에 주간 상승률 역시 지수나 섹터 대비 큰 이격 없이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만 월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2.24% 하락으로 지수 대비 5% 이상 격차를 보였으며 제약 sek터 대비로는 12% 넘는 갭을 보이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7월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가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FDA와의 타입A 미팅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된 상태에서 합병무산으로 추가적인 노이즈가 생겼으며 대주주양도세 이슈로 지수와 섹터가 급락하자 동반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주주양도세를 주도한 여당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자주 내비치며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모습입니다. 다만 주가가 급락하자 여권 내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원내대표 또한 대주주양도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긴급 진화에 나섰기 때문에 해당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은 조기에 수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상으로는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46,500원을 종가로 하회하며 마감하였는데 시종가로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요일 종가는 46,050원으로 39회차 전환사채 리픽싱 최저 조정 한도인 46,167원을 하회했기 때문에 전환사채 이슈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리픽싱을 완료한 HLB의 39회차 전환사채는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이라고도 불리는 전환사채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요 이슈만 체크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9회차 12는 2024년 6월 25일에 발행되었으며 몇 차례 리픽싱을 거쳐 최초 전환가액이 7월 16일 기준으로 51,963원까지 조정되었습니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최저 조정 한도인 46,167원까지 전환가 하향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리픽싱은 전환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가치 희석이라는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LB처럼 사모 형태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일반 공모와 달리 특정 투자자에게만 배정되기 때문에 발행사와 투자자 간의 친분이나 이해관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석연치 않은 시점에 전환가가 리픽싱된 뒤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실현한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시장의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38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조기상환 청구일자가 9월 8일로 임박하면서 일각에서는 주가가 현재 가격보다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조기상환 청구권인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7월 10일 송출한 기사 등 언론 보도와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이 이러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과도한 우려가 조급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모 형태 전환사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풋옵션 행사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주가 하방 압력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풋옵션에 이어 추가적인 리픽싱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는 판단입니다. 38회차 전환사채는 지난 6월 8일 이미 최저 조정 한도인 55,769원으로 전환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리픽싱 우려가 없는 상태이며 39회차 전환사채는 지난 7월 16일 리픽싱을 완료했기 때문에 차기 전환가액 조정일인 10월 16일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그 이전에 가남신약 재승인 심사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9회차 전환사채가 최저 조정 한도까지 리픽싱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물론 주식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지극히 낮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2차 CRL 직후의 하한가이자 주요 변곡점인 46,500원을 하회했기 때문에 투심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세력들이 기습적인 급반등을 이끌었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주요 변곡점마다 대응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HLB와 HLB생명과학의 합병 무산으로 노이즈가 가중되었지만 HLB생명과학과의 합병 이슈로 HLB가 득본 것이 없기 때문에 합병 무산이 HLB에 악재로 작용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엘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사측의 추가 대책에 따라 HLB 급반등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상투적인 코멘트가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량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신한투자의 공매도 공세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KB증권에서 적지 않은 순매수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KB증권은 기타 법인이나 고액자산가 등 우호 세력들이 자주 활용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순매수세를 이어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여전히 모건스탠리의 매도세가 압도적이며 신한투자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개인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은 가장 높은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평단가는 52,748원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46,050원이기 때문에 14.5%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균 공매도 비중은 18.7%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평균 공매도 비중이 16.6%이기 때문에 지난주 공세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HLB는 합병 무산 이슈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 순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주도주와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은 장전 코멘트에서 수시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기관의 매수 우위 관망 속에 개인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6개월 이내 모든 구간에서 동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투심이 위축될 때는 세력들이 교란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 위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6%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갑작스러운 급반등을 주도한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최근 거래가 급감한 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요 증시들은 일제히 조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대주주양도세 이슈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간으로 보면 금요일 급락세에도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슷한 수준의 조정을 보인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29.9% 상승으로 여전히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13.8% 상승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17.9% 상승으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10.7%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 종목군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급등으로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 상승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 찬스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렸는데 출량파의 전망을 신뢰해서 조정 파동에 적극 대응하셨다면 머지않아 차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동시 순매도하며 대주주양도세에 대한 우려를 여과 없이 드러낸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선물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현물 시장은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4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간이나 월간 수급을 통해서 우리 증시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소개해드렸던 코스피 지수와 신용잔고의 비교 추이를 살펴보면 차트 궤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신용 매수 규모가 견조했다는 점에서 빠른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신용잔고의 추이 또한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금요일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지만 신용 매수 규모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2020년 초반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전 코멘트에서는 시황과 업황과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운수장비와 비금속과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으며 철강금속과 금융업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하며 4.17% 급락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2주 연속 매도세를 보였으며 기관은 5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비금속과 섬유 의류가 선방했으며 금속과 화학업종은 약세 속에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금융과 제약 섹터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 섹터는 기관이 강력 매도세를 보이며 5.97%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에서 압도적인 매수세를 보였으며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우와 두산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을 살펴보면 동성화인텍과 보로노이와 원희가 EPS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 EUB를 3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이수페타시스를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고 SK를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TBH글로벌을 6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롯데리츠를 2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SK리츠를 2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파이nem텍을 12거래일 연속 매수하였으며 위세하이텍과 유틸렉스를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골프존홀딩스를 5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유비쿼스를 3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D&T와 엑셈을 3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동반 순매수나 연속 순매수 기간을 베이스로 실질 순매수 비중과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저평가 종목을 선정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와 HLB파나진과 HLB제약 순으로 상승률 상위권을 형성하였으며 제넥스와 이노베이션과 글로벌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HLB를 포함한 모든 그룹주가 2차 CRL 당시 최저가를 하회한 모습입니다.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세력들이 기습적인 급반등을 이끌었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888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1,443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대차 잔고는 6,56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대차 잔고가 지난주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2.02%로 지난주 대비 0.47% 감소하였습니다. 7월 30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469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거래일 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차주의 흐름을 지켜봐야 대차 잔고와의 괴리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 현황은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의 지난 한 달 동안의 투자 성과와 수익률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익절로 마감한 횟수는 99회이며 합산 수익률은 1794%를 기록하였습니다. 손실로 마감한 횟수는 50회이며 합산 손실률은 326%입니다. 만약 진입회차별로 300만원씩만 투자했다면 한 달 만에 수천만 원이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출향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자주 강조드렸던 조선 관련주에서 익절과 재진입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4차례 익절로 합산 수익 56.5%를 기록하였으며 하나오션은 8차례 익절로 합산 수익 154.9%를 기록하였으며 HD 현대중공업은 4차례 익절로 합산 수익 80.4%를 기록하였으며 하나엔진은 9차례 익절로 합산 수익 128.4%를 기록하였으며 HD 현대마린엔진은 9차례 익절로 합산 수익 225.9%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리가켄바이오를 6차례 익절로 합산 수익 121%를 기록하였으며 알테오젠 또한 6차례 익절로 합산 수익 112.4%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은 추천한 이후 예후가 좋지 못하면 뒤로 숨겨 함구하고
추천 후 예후가 좋은 사례만 과장해서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향파 채널의 자체 조사 결과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하며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분석가는 현재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758%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1,312%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2,070%로 역대급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307%로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대세 상승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후에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진입을 반복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출향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종목을 추천하며 압도적인 추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출향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HLB를 장기 투자하면서 단기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차 CRL 이후부터 2차 CRL 직전까지 출향파 멤버십 단기 대응 투자 성과는 10개월 동안 HLB에서만 507%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또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차 CRL 이후 진입한 물량은 처음으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금요일 평단 조정을 위한 추가 진입 관계로 수익률 계산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리한 후에 후속 영상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